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사건 유족들이 재심 무죄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였음을 인정받았지만 그로 인한 형사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부 유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지 못해 결국 고령의 유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법원 앞에 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여순 사건 피해 유족이자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의 피해 유족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피해자들의 형제와 부모는 1949년 여수 14연대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대전 형무소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하는 골령골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유족들은 부모와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아버지가 그때는 33살인가 그때 잡았었고요. 32살인가. 어렵게 살았지. 그때는 막 꼰따가면 뭐 취직도 안 되고.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억울한 옥살이. 법원은 지난 2021년 유족들의 형제와 부모가 여순 사건 발발 상황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된 사실을 인정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금 신청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족들은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미지급 관련 보도 이후 법원은 형사보상금 2억 2천여만 원을 산정하기만 했을 뿐 여전히 지급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2명의 유족이 숨졌습니다. 여순 사건과 골령골 학살 사건, 법원의 형사보상금 미지급으로 3번 상처를 받은 유족들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에 돌아가신 양반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가 옥살이 한 그 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피해 유족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올해 초의 입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조업 도중 북한에 납치돼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어부 심평옥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신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 선적 독립호의 선장이었던 84살 심평옥 씨는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선원들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이전 부서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전남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동부지역본부 부서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부지역본부 조직을 일자리 투자 유치국과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여순사건 지원단과 민원 행정 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전남 서부권 도의원들은 동부지역본부 기능과 기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거시설과 숙박시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주차장 기준인데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의했습니다.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습니다. 주민 발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생활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137제곱미터당 한 대에서 85제곱미터 초과일 때 112제곱미터당 한 대로 완화하는 겁니다. 또 주차장 설치 범위도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숙 주민들은 지난 11일자로 관련 조례의 주민 발의 요건을 갖추고 시의회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주민 발의안 접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은 오는 22일까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함께 청구인 서명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선고권을 가진 여수 시민의 70분의 1인 3,380명이 넘어야지 저희 주민조례 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727명이 서명을 하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공표를 한 뒤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발의안은 다음 달 11일 시의회 제230회 정례회가 열리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들은 기피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지역사회 내 첨예한 분열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수시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면서 가능한 속도감 있게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위법이나 모법이나 또 우리 시민에 충족시킬 수 있던 법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결론은 집행부에 의견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문제는 여수시를 넘어 이제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의회가 이번 생숙 용도 변경의 근거가 될 조례안에 대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주 여수 MBC가 연속 보도한 타 지역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진행된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최정필 여수시의원은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많은 매립장 수명이 2년 정도 단축됐고 현재까지도 여수시가 불법을 행한 업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수시 매립장 관리과장은 제대로 매립장 관리가 안 된 것에 대해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며 불법 폐기물 반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심공원에 위치한 풍암 저수지의 수질 개선 문제 수년째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광주시가 당초 입장을 바꿨다며 풍암동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나 싶었는데요. 이를 대화로 풀어가자는 분위기가 생겨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가둬두는 저수지지만 도심의 휴식처 역할까지 하는 풍암 저수지. 1951년 저수지 축조 당시 일대 생활호수와 빗물 등이 직접 유입되는 형태로 설계된 탓에 악취와 녹조 민원은 여름은 물론이고 1년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쁨 수준의 수질을 보통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풍암 저수지 관리의 가장 큰 숙제인데 어떤 경우에도 수심과 수량, 수경계 변경은 안 된다던 주민들이 원형 보존보다는 수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접전모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그간 주민협의체는 저수지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줄어드는 저수지의 규모는 10분의 1 정도여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쌓일 대로 쌓인 퇴적물 탓에 평균 2.5m인 수심을 1.5m로 낮추는 것도 수월한 물관리를 위한 담수량 축소로 이해되면서 주민 설득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도 조만간 폐지됩니다.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대체 공급 시설이 완공되는 대로 광주시의 용도 폐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70여 년 동안의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완전 폐지되면 주민 쉼터로서의 풍암호수 정비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훼손된 산림복원과 산책로 정비, 인공백사장을 갖춘 물놀이장, 공연장과 수변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출구와 맞닿게 될 장미공원은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퐁하우스 운영 보전에 대한 수질 개선 방법을 좀 더 소통하고 또 다음 주까지 그걸 저희한테 앉아 가지고 와서 민간 사업자와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풍암조수지 원용 보존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이제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 시민들의 문화 플랫폼인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21일 쌍봉동 구 향토 유물 전시관 부지 내 1,600여 제곱미터 면적에 공동 육아 나눔터와 연습실, 음악 녹음, 영상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갖춘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문화의 거점 공간이자 주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첫 거점 공간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임시 운영 기간에 애견 샤워실과 실내 놀이터 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반려동물 산책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인과 반려견이 문화센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나 관심이 있는 예비 반려인 누구나 방문과 전화 예약으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은 동물 등록과 종합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안군 가거도인데요. 바다 영토의 시작을 알리는 영해 기점이 있어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가거도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섬에 뽑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가히 사람이 살만하다에 붙여진 이름 신안군 가거도. 바다와 맞닿은 섬 동쪽 끝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명이 움트오기 시작합니다. 소형 선박을 타고 서쪽으로 꼬박 2시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가거도에서 47km 떨어진 망망대해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바다 및 수중 암초에 세워진 우리나라 해양과학을 연구하는 전초기지입니다. 높이 46m, 무게 640톤, 순간풍속 60m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기상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측망이 황해 쪽에 가거초 기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유인도서 가거도가 있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가거도 주변이 영해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주 첨성대를 번떠서 만든 암초 위의 구조물이 우리나라 바다 영토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영해 기점 표시입니다. 영해 기점은 해양 관할권 확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해 기선을 긋는 기준. 가거도에는 이 같은 영해 기점이 모두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보고 이것 보고 뭐라고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애국자라고 말씀합니다. 가거도는 경치도 일품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구클도는 섬새와 칼새 등 철새들의 서식처. 가거도 주변은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룡의 등뼈를 연상시키는 섬등 반도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돼 있고 서남해의 마지막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거주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를 이렇게 지킬 수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좀 복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남해 바다 영토의 시작점인 가거도.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정부가 지정하는 2023년 첫 번째 올해의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방향만권에 이어지면서 인력 양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2차 전지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한 교육생 전원 5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양극재 생산 업체 등에 조기 취업했으며 하반기에도 2차 전지 분야에 종사할 5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은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0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8명의 청년 예비 창업가를 선정해 1인당 최고 1,8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흥군 창업 도전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미 각자의 창업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창업 지원금은 인테리어와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쓰이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운영됩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창업 아이디어인 고흥 유자를 활용한 디저트와 수제 케이크는 앞으로 청년 창업가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어 고흥 유자 쿠키슈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0월과 11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홍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화문 광장과 용산역 등의 대형 전광판에도 전국체전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남도와 시군 관용 차량 4,300여 대와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전국체전 랩핑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 시스템인 고향사랑 이음 기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1단계였던 기부 절차를 7단계로 간소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